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는 김선영의 In USA SH 인버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이렇게 엇갈리면서 계속해서 수정치도 발표되고 이러면서 좀 혼조세로 좀 마감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을 맞은 뉴욕 증시가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올 후반기 미국 경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난 3주간 급락했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 증시의 호재였지만 예상을 다소 하회한 경제 지표들과 대형 IT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주가 지수의 상승을 저지한 하루였는데요. 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5월 제조업 지수가 2시간 만에 2번이나 수정 발표되면서 결국 55.4로 확정되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4월의 수치보다는 상승한 것이었지만 전망치였던 56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ISM 측은 당초 5월 제조업 지수가 53.2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장 초반 주가 지수의 하락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무부가 발표한 4월의 건설 지출이 전달보다 0.2%가 늘어나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당초 0.6%였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지수의 상승을 저지했고 여기에 아이폰 6 등 신제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별다른 뉴스가 없었던 데 따른 실망감으로 애플이 0.7% 하락했고 구글은 최대 30억 달러를 인터넷막 확장에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에 1%가 하락하는 등 대형 IT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나스닥 지수의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운송, 건설, 에너지, 카지노, 외식업, 케이블과 위성 TV 서비스 업체, 그리고 항공사 등이 상승한 반면 금광, 인터넷, 비디오 게임, 통신 장비 등은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보다 크게 올라 2.5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그래도 2.5%대 위로 올라섰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닐까 싶네요. 그 밖에 이슈들 또 특징적인 종목들 짚어주세요. 예, 대형 사모펀드인 KKR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만들었던 첫 번째 주식 투자형 헤지펀드인 KKR 에쿼티 스트래터지 펀드를 3년이 안 돼 지난주 청산했습니다. KKR 측은 규모 부족 문제와 다른 헤지펀드 상품의 집중 기위에 이 같은 청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펀드는 지난 2011년 8월 출시 이후 경쟁 펀드들보다 저조한 연평균 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지난달 초 기준으로 운용자산 규모는 5억 1천만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은 KKR의 직원들의 투자금이었으며 외부 투자자는 20여 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는 통신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은 자사의 셀룰러 브로드밴드 사업부 매각을 위해 JP모건을 자문사로 임명했다고 밝히며 9.3%의 큰 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로 병원 빌딩에 투자하는 부동산 신탁업체인 ARC 헬스케어는 대형 업체인 벤타스 캐피탈에게 26억 달러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9.7%의 상승세를 보였고 알라바마주 버밍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생명보험사 프로텍티브 라이프는 일본의 다이치 생명에게 50억 불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에 12%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 퍼시픽 크레스트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과했다면서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온라인 기반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인 진로우 잉크가 약 9억건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대형 헤지펀드인 스탠다드 밸류가 5.6%의 지분 보유 공시를 했다는 소식으로 포장업체 미드웨스트 베코의 주가가 5.8%가 상승했으며 마지막으로 증권사 비오베인 메릴린치가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인 데 따라 미국 최대의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1.6%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5월에 이제 PMI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이슈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와는 달리 영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이 발표한 5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는 56.4를 기록해 예비치였던 56.2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오늘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생산 지수가 4월에 58.2에서 59.6으로 개선됐지만 신규 주문은 58.9에서 58.8로 소폭 감소했고 고용은 53.7을 기록해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내일은 자동차 업체들의 5월 판매량과 함께 상무부의 4월 공장 주문 등의 지표와 함께 소매업체인 달러 제너럴, 전자제품 판매업체 레디오쉑, 청소 용역 업체인 ABM 인더스트리즈, 그리고 의류 판매업체 G3 어페럴 등이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증시 내용을 보니까요. 이 경제 지표도 여러 차례 좀 바뀌기도 하고 지수도 좀 왔다 갔다 혼조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의 정신없는 하루였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는요. 썩은 가지 잘라내는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익이 안 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매각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 이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6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